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소피아 제인 박사입니다. 오늘은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수백만 명의 노년 남성에게 침묵 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자위 실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건강에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나중에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 전립선, 심지어 정서적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남성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자위 실수 7가지와 그 대신 당신의 에너지, 기능,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당신이 감각을 잃거나 자신답게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일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실수. 포르노에 너무 자주 의존하는 것.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판단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신경계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 신체를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흥분을 위해 끊임없이 빠르고 화려한 영상에 의존하다 보면 뇌는 반응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콘텐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쾌락 경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접촉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즐기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발기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뇌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자극을 필요로 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쾌락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은 나이가 들면 다르게 작용합니다. 포르노를 집중적으로 시청할 때처럼 너무 빨리 분비되면 그만큼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절정에 도달하더라도 나중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 수치가 떨어집니다. 의욕, 에너지, 심지어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대신 상상력이나 부드러운 기억으로 자기 만지기를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강렬하게가 아니라 더 의도적으로 민감성과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위치 선정. 앉거나 눕는 자세가 어떻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혈류, 신경 압박, 심지어 골반저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남성들이 수년간 불편한 자세로 자위를 하다 만성적인 저림, 따끔거림, 심지어 좌골신경통과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회음부에 직접 압력을 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위로 섬세한 신경과 혈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음부의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차단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를 지지하고 골반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고 등을 대고 눕거나 한쪽 발을 올리고 편안하게 서세요. 더 이상 10대가 아니니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세를 잡고 필요한 지지를 해주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각과 회복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 실수. 과정을 서두르는 것.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재빠르고 신중하며 목표 지향적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절박함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신경계가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흥분이 차단되어 혈류량이 감소하고 호르몬 반응도 감소하며 무엇보다도 절정에 도달했을 때 예전처럼 치유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쾌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몸은 옥시토신, 도파민, 산화질소 등 발기력, 기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 분자들을 분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빠른 분비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갖고 탐험하세요. 호흡, 촉각, 소리 등 현재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압박감보다는 존재감에 더 큰 활력을 얻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골반저 근육을 소홀히 하는 것. 대부분의 남성들은 골반저근이 여성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골반저근은 소변 흐름, 사정, 그리고 발기 안정성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 요통, 또는 오래 앉아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배뇨 후 사정감이 느껴지거나 발기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절정 시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남성도 가능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꽉 조이고 5초간 멈췄다가 풀어주세요. 하루 3번, 10번씩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사정 조절 능력 향상, 오르가즘 경험 증가, 그리고 회복 속도 향상. 평생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약한 근육 때문에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실수.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는 것.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중년 남성들이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집니다. 회복 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시하고 30대 때와 같은 빈도를 유지하거나 성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예 중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 모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극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전립선을 자극하며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너무 적게 자극하면 정체, 혈액순환 장애, 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남성 대부분에게 균형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건강한 리듬입니다.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체 조직을 활성화하고 활동하게 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위한 행위입니다. 생식기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고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합니다. 주의하세요. 자위행위 후 지치면 잠시 쉬어야 할 수도 있고 무기력하거나 단절된 느낌이 든다면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 기울이세요.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6번째 실수.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가하는 것. 이건 제가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해로운 실수 중 하나인데,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 진료실에 와서 닥터 제인, 느낌이 전혀 달라요. 또는 예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라고 말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너무 세게 쥐거나 너무 강하게 마찰하거나 더 강하게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힘은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음경은 섬세한 신경, 민감한 혈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욱 취약해지는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거나 과격한 동작을 하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의 미세한 손상, 피부 아래 흉터, 탄력 감소, 심지어 발기시 음경 만곡, 통증, 발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폐론이병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 반응 방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대가도 따릅니다. 자기 쾌락을 투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느끼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면 뇌는 접촉을 좌절이나 실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흥분 패턴, 자신감, 심지어 정서적 건강까지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가볍게 만지고, 천천히 데우고, 필요하면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이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뿐이니 나이 든다고 해서 괴롭히지 말고 정성껏 보살펴주세요. 7번째 실수. 감정, 연결, 의도 없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연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실수이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실수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자신을 만지느냐가 아니라 왜 만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를 따분한 습관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기계적인 행위, 침묵 속에서, 비밀리에,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행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기쁨, 연결, 의미를 앗아갑니다.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 전혀 예전 같지 않아요. 라거나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감정이 단절된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공허해지고 존재감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경계가 접촉을 보상과 연결 짓지 않게 됩니다. 절정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공허한 감정에 휩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커져 외로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은 기계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할 수도 있고 확신에 찬 것일 수도 있으며 더 늙고 느리고 부드러워진 몸과 연결되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품어왔습니다. 판단이 아닌 온화함, 죄책감이 아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신을 이 순간에 온전히 담아내세요. 숨을 쉬고 속도를 늦추고 세심하게 만지세요. 친밀함은 존재에서 시작되며
그 존재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봅시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실수들을 하나 이상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돌아서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저 다르게 듣기 시작해야 할 뿐이에요. 사실, 즐거움의 규칙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30대에 통했던 것이 70대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다시 연결되고, 하체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호르몬 리듬을 유지하며, 피로가 아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초대입니다. 매번 절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감각이 변했더라도 흥분, 혈류, 그리고 의지의 이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년 남성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시스템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기준도, 완벽한 숫자도,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지, 몸이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통제하기보다는 친절하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본능적인 습관 하나가 모든 발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만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안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이제 7가지 실수를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를 탓하는 건 그만둬요. 이 실수들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주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포르노가 쾌감 중추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서두르다 보면 신경계의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것, 골반저 근육이 발기를 지탱한다는 것, 너무 많거나 적으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힘이 감각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해친다는 것, 감정 없는 친밀함은 마치 맛없는 음식과 같다는 것, 즉 근로는 영양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실수는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몸, 감정, 습관, 그리고 목적과의 단절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욕망도, 심지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내면이 마비될 때, 몸을 살아 숨쉬는 아군이 아니라 기계처럼 대할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사라지고 수치심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일단 자각하게 되면 미묘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할 때 몸이 긴장하는 방식, 서두를 때 숨이 가빠지는 방식, 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심장이 반응하는 방식 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을 통해 천천히,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양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대신 온전히 집중하세요.
절정을 쫓는 대신 감각을 탐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지고, 의식하며 호흡하고, 그 경험이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인간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세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 변화, 그리고 심화입니다. 젊음의 불꽃은 지금과는 다르게 타오를지 몰라도 지혜의 불씨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신에게는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삶의 이 시기를 품위와 힘,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바꿀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존중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기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기분 좋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해롭지 않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아닌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타인과의 친밀함뿐 아니라 자신과의 친밀함도 포함됩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파트너도, 어떤 경험도 당신의 몸과의 친밀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강해지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때 다른 모든 것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자신감, 에너지, 건강,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모두 성장하고 번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과 의도적인 자기 관리의 힘입니다. 생식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만지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만지는지, 아니면 마음가짐, 호흡, 그리고 의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전념하세요.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절은 당신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당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 당신의 즐거움을 존중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방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의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유능하며 여전히 깊은 감정을 느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는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서두르거나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단절되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조용히 훔쳐갈 수 있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고, 되찾으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으니 주의 깊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이제 모두 하나로 합쳐봅시다. 큰 그림을 무시하기는 쉽습니다. 삶이 바빠지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배하고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비록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저는 단순히 비뇨기과 전문의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존중과 공감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제가 끊임없이 듣는 한 가지는 바로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징후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 것에 대한 후회, 쇠퇴는 불가피하다고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 것에 대한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이 든 남성들이 자위와 관련해 저지르는 가장 흔한 7가지 실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실수들은 실패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과 패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감정이 쾌락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쾌락을 추구하는데 부끄러움은 없고 기분 좋고 편안하고 편안하며 심지어 인간답게 느끼기 위해 몸을 사용하는데 죄책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 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작동해야 하는 기계처럼 대할 때,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완전히 단절될 때, 즉 포기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실수, 즉 과도한 포르노 시청, 잘못된 자세, 서두르기, 골반 방치, 불균형, 과격함, 그리고 감정적 공허함은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도, 욕망도, 심지어 기능장애도 아닌 당신의 쾌락, 존재감, 그리고 몸의 지혜와의 연결이 천천히, 조용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25살 때처럼 반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 기울인다면, 진심으로 귀 기울인다면 다시 감각으로, 평화로,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되고 사랑받는 악기처럼 조율과 인내,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연주되고 있으며 사랑으로 연주할 때 이전보다 더 깊고 풍부하며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깊이 호흡하고 속도를 늦추고 다시 호기심을 가지세요. 자동 조종 장치 대신 의도를 사용하세요. 단절된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서두르는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추세요. 공허함을 느끼면 의미를 되찾으세요. 단순히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접촉,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선택으로 몸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남자들이 나이 드는 것을 쇠퇴로 여기지 않고 전환, 더 현명한 무언가로의 전환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활력을, 편안함을, 그리고 서로 연결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의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그 조용한 구석, 숨겨진 일상, 바로 그곳에서 존엄성이 쌓이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친절, 그리고 지혜를 담아 존엄성을 쌓아갑시다.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했던 당신의 모습을 되찾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혹시 저처럼 조용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남성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누가 이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존재감과 목적의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